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9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 의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서, 공공행사부터 생활공간까지 시각장애인 편의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6일, 목,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9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도내 시각장애인과 가족,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흰지팡이의 날과 점자의 날을 기념하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공분야 행사부터 시각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극 활성화해 현장에서 영상 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줄이고 진정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 밀착형 복지공간에서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점자블록이 도로에서 아파트 등 주거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보행 환경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전달하며 시각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가 완성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경기도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촉구.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국민의힘, 고양 8. 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수입이 7천억 원 이상 감소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 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 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 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 1,064억 원에 달하던 기금의 지금이 내년에 1,174억 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불효불급한 세출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 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01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 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이나 용역을 도급 구매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장애인 근로자를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8%에 미달해 발생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제품을 3개월 이상 구매할 경우 전기요금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동시에 절감해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을 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실장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부모 코칭, 심리지원, 치료 연계 등 가족지원 강화와 조기 개입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회는 한마음어린이집 황보정희 원장, 장애아동 학부모 김양지 씨,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정유미 팀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조기 발견 체계 보완 보장구 지원 확대 보호자 부재 시 대응 체계 구축 복지 보건 교육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으며 조례 폐지 조항으로 발달 지원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 유형과 성장 단계, 가족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반영돼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촘촘한 장애아동 지원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교육 현장과 장애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만들겠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8. 은 2일 부천시 교육지원청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회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400억 원대의 막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고 동시에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취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채용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재정에서 대규모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함께 연계 고용 및 다양한 협력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사업장과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시설 관리, 용역, 물품 구매 등에서 표준사업장과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용승계 사업 등 서울시에서 이미 효과를 본 혁신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현황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가급적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도의회가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행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더 많은 참여 기회가 주어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모두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전망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논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장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교육 현장의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5년 제2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자문회에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5일 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운영 현황과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 인권 침해 대응, 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과제를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늘어난 사업과 예산에 비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상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업의 질을 유지하려면 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직원은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며 높은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심리상담, 재충전 휴가, 순환근무제 등 실질적인 보호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인권옹호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지킴이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권지킴이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해 활동 지원과 예산, 교육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끝으로 인권을 지키는 일은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상담 직원이 지치지 않는 현장이 되어야 장애인 권익공호도 지속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 권익공호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됐다.